지난 6월 실시된 모의 재외국민 선거의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본선거는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국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명인열전이 오는 토요일 뉴욕 맨하튼의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최대 1년 전에 사전 접수할 수 있게 되면서 영주권 장기 대기자들의 혜택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시가 체인 식당의 메뉴 가운데 소금 함유량이 높은 메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지난 6월 모의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평가서가 나왔는데요.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본선거는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간 투표소에서 치러질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 세계 167개의 공관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회의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가서에는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인식과 책임의식이 저조하고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이 두절됐으며 재외투표 회송 시 운송장을 분실하거나 항공사 간 인수인계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중앙선관위의 모의 점검 결과 2개 공간에서 운송장이 분실됐고 1개 공간에서는 항공사 간의 인수인계 오류로 투표용지가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평가서를 받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투표용지 분실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재외 공간에서 바로 개표한 후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 개표하고 해당 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운송장 분실과 항공사 간 인수인계의 오류로 지연 도착 사례가 일부 발생했지만 투표지가 담긴 행랑이 분실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의 선거의 특성상 본선거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직항 노선이 있는 허브 공항까지의 인편 회송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선거에서는 공관별 회송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명인들의 공연이죠. 명인열전은 오는 토요일 뉴욕 맨하튼의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는데요. 출연진도 공연을 며칠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입니다. 그 현장에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빠른 장단이긴 하지만 우아한 몸짓이 돋보이는 장구춤.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도 힘을 담아 연습에 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관객들에게 국악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미동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토요일 맨하튼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명인열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공연 막바지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발랄하면서도 아름다워요. 이제 의상을 안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상이 아름다우면서 현재 우리 국악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퓨전으로 된 장구춤이 올라갑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명인열전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다르고 신선한 국악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 국악부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퓨전 국악까지 또 기악과 무용,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이 뉴욕에 울려 퍼집니다. 틀을 깨는 국악의 다양한 변신으로 뉴요커들에게도 한국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3회 명인열전에서는 창작 음악을 가지고 창작 안무를 또 맞추고 그전에는 전통 무용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엔 창작 무용으로 창작 음악에 춤을 추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명인열전에는 미 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국악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재 국악인들도 대거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퀸즈에 사시는 분들은 맨하튼까지 나가서 공연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맨하튼까지 꼭 가지 않더라도 플러싱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가을 공연과 전시회 등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러싱 타운홀에서는 가을 시즌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등을 준비 중입니다. 타운홀은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서는 프러싱의 특성을 살려 한국과 중국, 인도 등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이번 시즌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는 특히 각국의 전통 공연을 비롯해 클래식과 재즈 등 음악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고 사진과 미술 전시회도 열립니다.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가을 겨울 시즌에도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연령, 가족 연령이라든가 뭐 언어에 그런 상관없이 오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서트라든가 댄스, 뭐 가족 프로그램, 전시회, 워크숍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이번 타운홀 가을 시즌 공연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김지현 씨가 협연하는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오는 11월 13일에 무대에 올려집니다. 또 국악 명인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은 오는 12월 11일에 열립니다. 타운홀 가을 문화 공연은 오는 12월 5일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일정과 티켓 예매는 타운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 일자가 이완화됐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최대 1년 전에 사전 접수할 수 있게 되면서 영주권 장기 대기자들의 혜택이 커졌습니다. 연방국무부는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영주권 문호부터 우선 수속 일자를 이원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일자는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로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종전 우선 일자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우선 일자는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사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날짜입니다. 사전 접수가 허용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워크퍼밋과 해외 여행 허가가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의 경우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15년 8월 15일로 9월과 같이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2015년 9월 1일로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보다 2주 빠르게 설정됐고 사실상의 오픈 상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취업 3순위는 사실상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가족 이민 수속자들은 모든 범주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새로 설정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병역 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처벌 수위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은 병역법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 미필자가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외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총 1,1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5%인 857명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호주 60명, 캐나다 48명, 영국 29명, 필리핀과 일본 각각 24명, 중국 1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피하는 게 좋지만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체인 식당의 메뉴 가운데 소금 함유량이 높은 메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9일 나트륨 함유량이 2,300mg을 넘는 음식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체인 식당의 메뉴 중 소금 함유량이 높은 메뉴를 별도 표시하도록 한 이 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300mg은 연방식품의약청이 권장하는 하루 적정 소금 섭취량으로 티스푼 1개 분량입니다. 또 체인 식당의 정의는 전국에서 1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3400mg의 소금을 섭취하고 10명 중 1명만 FDA 권장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소금 제조업계는 지난해 발표된 연구조사를 근거로 현재 일반적인 소금 섭취량은 심장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며 뉴욕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소금 함유나 섭취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금 섭취를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지난해부터 한국 학교 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재 나눔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9월 개학을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나눔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9일부터 1개월간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재 나눔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5시에는 뉴욕 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 교재 나눔 1일 장터도 개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지난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교재 나눔 장터를 개장하고 한글학교 교육용 교재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교육원은 올해도 교재 나눔터를 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원은 9일 교재 나눔 1일 장터의 개장 소식을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특히 장터에서의 물물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반드시 교육원 웹사이트에 있는 교재 나눔터 코너에 잉여 또는 부족 교재 현황을 탑재하고 장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장터에 참여할 우선 대상 학교로 올해 신설된 가나다라 한국학교와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 외 2개 학교 등 총 4개 학교를 지정하고 학생 수가 크게 늘어서 교재 추가 확보가 필요한 학교들을 지정했습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이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전체 평점에서 100점을 받았고 하버드대가 99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대학 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9일 2016년 전국 종합대학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순위 가운데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은 전체 평점에서 100점을 받아 99점을 획득한 하버드 대학을 따돌리고 이 부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 뒤로는 예일 대학이 97점으로 3위, 컬럼비아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이 95점으로 4위, MIT가 93점으로 7위, 듀크 대학 92점 8위, 펜실베니아 대가 91점으로 9위, 칼텍과 존스 홉킨스 대가 90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학부 중심 4년제 대학 순위에서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사립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가 7년 연속 선두에 올랐고 에머스트 칼리지, 스와스모어 칼리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전체 학부 중심 대학 상위 9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UC 버클리, UCLA, 버지니아 대학이 각각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해군과 육군, 공군사관학교가 공립학부 중심 대학 1위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렌트비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는 뉴욕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시급을 $15까지 올리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뉴욕시 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간당 $40를 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릿이즈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렌트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38 80센트를 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뉴요커가 소득에서 40% 미만을 렌트에 쓴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을 추산한 것입니다. 보로별로 보면 맨하탄에서 렌트를 하고 살기 위해서는 시간당 $44를 벌어야 하고 브루클린 $35 87센트, 퀸즈 $29 67센트, 스태튼 아일랜드 $26 21센트, 브롱스 $21 26센트 등의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018년까지 시간당 $15로 올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뉴욕시 렌트를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로 살 수 있는 곳은 브롱스의 스로넥이 유일했습니다.
보고서는 비싼 렌트에 상응하지 못하는 임금으로 많은 뉴요커들은 여러 명의 룸메이트와 한 집에 살거나 여러 가지 부업을 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0일 동안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려 800명에 육박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9월 7일까지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 혐의로 769명의 운전자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219명은 노동절 연휴인 9월 4일부터 9월 7일 사이 적발됐습니다. 이외 과속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됐고 총 47,359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 중 과속이 18,660장으로 가장 많았고 카시트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티켓이 2,522장, 부주의 운전이 1,613장, 응급 차량에 차선을 양보하는 무브오버 미시행 차량에 대한 티켓이 566장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주 스루웨이가 7,327장으로 티켓이 가장 많이 발급됐고 핑거레이크스가 6,711건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복제나 도난으로 인한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될 한인은행들의 대대적인 칩카드 교체 작업이 이런 피해를 막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로 인한 도용 피해가 연간 6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스스테이션에서 카드를 부정 사용해 가스를 대량으로 넣는 등 카드사와 주유소들이 입는 피해만도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매점의 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정책은 이 같은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전체에서 이 카드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 사항 건수의 거의 절반이 다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거가 조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거를 좀 디크리즈를 하려 그러면 이 EMV 칩카드를 빨리 도용을 하시면 피해 액수가 확연하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예. 한인은행들의 경우 단말기 설치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기존 데비카드를 칩카드로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칩카드 교체 시 마그네틱 카드보다 데이터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변형 또는 삭제를 막고 우수한 보안성으로 복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는 칩카드 단말기 교체가 되지 않은 소매점에서 도난 또는 복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책임이 은행이 아닌 소매점에 있다는 점도 비즈니스 업주들에겐 유의할 사항입니다. 결제하셨을 때 그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결국은 책임 전가가 은행에서부터 상인한테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윌셔 은행은 내년 초부터 카드가 익스파이어된 고객들부터 칩카드 교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니트 은행의 경우 이달 말까지 모든 고객에게 칩카드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며 얼마 전 로고를 교체한 한미은행은 새로운 로고가 있는 칩카드를 내년 1월부터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태평양은행과 BBCN, 오픈뱅크도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칩카드로 교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조세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조세 당국의 세무 정보를 교환하는 한미 세금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미 양국의 세금 전문인들이 대거 참여한 한미 세금 컨퍼런스가 오늘 오전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텍스 연구 포럼과 LA 한인상공회의소, LA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미 양국의 국세청이 후원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과 미국 양쪽의 재산 근거지를 갖고 있는 한인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그 컨퍼런스는 기존에 없던 한미, 그러니까 한국계 IRS 직원하고 또 한국계 여기 세무사, 회계사, 또 변호사들 세계 전문 분야 일하시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재미 동포 사이에 도움이 될까,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컨퍼런스에는 연방국세청 국제조세팀 관계자들과 한국세무사회 회장 그리고 가주조세형평국 부위원장을 지낸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참석했습니다. It's a time where U.S. and Korea commerce is really expanding more than ever, and our commerce now affects perhaps 368 million individuals now are involved with commer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 think that we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한미 세무정보교환협정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관련법 등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세금 관련 제도의 시행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FR하고 FATCA가 가장 중요하고요. 한국에서도 은행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CPA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결국은 그 피해를 이제 일반인들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빨리빨리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개정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 허용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중국적자들을 위한 양국 간의 세금 조약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조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미텍스연구포럼 측은 한미 양국 세금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인들이 올바른 세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인들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연방국세청 등 세금 관련 당국은 이번 첫 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합동 컨퍼런스를 갖고 한인들의 세금 권익 신장과 세금 환경 변화 인지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독일 나치가 약탈한 보물을 가득 숨겨놨다는 이른바 황금열차가 폴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보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소유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성, 그리고 성 아래 비밀 터널과 숨겨진 보물. 헐리우드 영화 스토리가 아닙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레이더 관측 결과 크시아즈성 지하에 길이 100m의 기갑 열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Natomiast jeżeli istnieje bardzo duże prawdopodobieństwo, w moim przypadku jest to przekonanie na poziomie ponad 99%, że istnieje taki pociąg.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패망을 직감한 독일 나치는 300톤에 달하는 황금과 문화재를 기갑 열차에 싣고 비밀 수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나치 점령지 어디엔가 아직 남아있을 거란 소문뿐 지난 70년 동안 황금 열차의 흔적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Nie są znane żadne dokumenty ani żadne archiwa, które na ten moment potwierdzałyby istnienie takiego pociągu wiozącego tak cenny ładunek. 전설로 묻힐 뻔했던 황금 열차의 존재는 한 노인의 고백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Przez osobę, która brała udział w schowaniu tego pociągu, że tak powiem. I ta osoba na łożu śmierci przekazała taką informację. 노인은 황금 열차를 찾는 두 남성에게 정보를 주었고 이들이 폴란드 정부에 발굴을 요청한 겁니다. Osoby te w piśmie wskazały, że oczekują 10% znaleźnego od wartości tego, co się w tym pociągu znajduje. Więc domniemamy, 황금 열차에 실린 보물들의 추정 가치는 우리 돈 약 2,400억 원. 특히 나치가 러시아 궁전의 호박방에서 약탈한 6톤의 호박 보석이 열차에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의 위치만 확인됐을 뿐 정말 보물이 실려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오히려 열차에 폭발물이나 화학무기가 탑재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Wszystko wskazuje na to, że jest to pociąg, na którym znajduje się uzbrojenie, czyli jakieś działa, one są pełne, przykryte, więc nie wiadomo, co się znajduje w tych wagonach. 이 때문에 황금 열차를 발굴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벌써부터 황금 열차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 Исследование этого золота и, возможно, соз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нда, куда это золото должно быть передано. 전설의 황금 열차가 진짜 황금을 싣고 돌아온다면 폴란드와 주변국들의 황금 나누기에 상당한 갈등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뉴욕시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매체 DNA 인포는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각각 한 명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을 보건국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 오후 8시 30분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맨해튼과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등지에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뉴저지 한인 여성과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52살 백인 여성 모니카 모그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 주법원은 9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모그에게 살인 한 건당 75년씩 총 150년과 무기를 이용한 절도 혐의의 10년, 범인 은닉 혐의 5년, 스토킹 18개월 등 총 16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욕의 법무법인 파이퍼앤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태양 변호사가 뉴욕 시립대학 겸임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뉴욕 시립대학에서 노후복지법을 강의하는 최초의 한인 교수가 됐습니다. 의료 전문인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는 최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사와 톰슨 출판사가 선정한 새로 떠오르는 슈퍼 변호사에도 등재됐습니다. 미동부 지역 한인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대규모 네트워킹 이벤트인 모임 인셉션 헬로 뉴욕 행사가 10일 오후 5시 뉴욕대 스컬볼 센터에서 열립니다. 뉴욕 지역 한인 젊은이들의 네트워킹인 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가수 에릭남이 참석하고 해외 거주 한국인의 삶과 열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디자이너 이상봉도 참석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습도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도 때때로 구름이 많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